제가 20대, 30대 때 주로 읽던 책들입니다. 한국의 부자들, 무슨 부자들, 부자들의 100가지 이유, 뭐 100억 부자들이 되는 법, 뭐 한국의 부자들이 이렇게 산다,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성공을 얘기한 책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습니다. 39살 뭐 100억 부자가 됐다고 뭐 김지는지 이지는지 하는 놈도 있었고요. 뭐 저기 논현동에서 매주 뭐 강의한다고 얘기하면서 무료 강의하면서 이제 호구를 모집했었죠. 뭐 그랬던 놈도 있고 뭐 책 써가지고 뭐 람보르기니 탄다고 얘기한 놈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던 그 시절입니다. 뭐 10억 부자 만들기 열풍이 되게 엄청났죠. 텐닌텐도 되게 유명했었고요. 그랬던 시간들이 벌써 20여 년 전 얘기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6년, 17년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거품들이 엄청나게 커져왔었죠. 집값이 4배, 5배 오르고 뭐 주식도 오르고 뭐 다 부자 되겠다라는 열풍에 뭐 문재인이 집값 올려줬다고 부자들은 엄청 좋아라 했었죠. 뭐 벼락부자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. 뭐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중산층이 아닌 거죠. 고소득 중산층들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뭐 연봉은 부부 합산해가지고 뭐 실수령액으로 뭐 2천만 원 이상 버는 뭐 남편도 연봉이 2억, 아내도 연봉이 2억, 뭐 이런 되게 잘 사는 집인데 뭐 강남에 집을 뭐 20억짜리,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뭐 빚 갚으면 이렇게 살면 그래도 충분할 텐데 대치동에 집 하나, 도곡동에 집 하나, 뭐 반포동에 하나 이렇게 막 3채, 4채, 5채 더 부자가 되겠다고 100억 부자 되겠다고 150억, 200억 부자 되겠다고 더 빚내고 더 욕심부린 탓에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거죠.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절대적으로 많이 버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. 이지만 이제 선을 넘어섰던 거죠. 대출이 10억이고 15억이고 20억이 넘어서면요. 뭐 월 실수령액으로 뭐 2천만 원 이상 벌어들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. 왜? 그 연봉을 뭐 2억씩 받는 게 10년, 20년, 30년 계속 그렇게 될지 아니면 2, 3년, 한 5년 지난 다음에 안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.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건 20년, 3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고정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. 고소득 중산층이라고 의사라고 판사라고 검사라고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뭐 신도시 같은 데 가가지고도 뭐 혁신 신도시 이런 데도 3채, 4채 뭐 갭 투자니 지랄이니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죠. 5채, 1채 산 사람들도 많고 그랬던 이들 다주택자들이 이제 대거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꾸역꾸역 버티고 또 버티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엄청난 일들이 모여가지고 쌓여가지고 이 엄청난 이제 사회 문제도 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뼛속 깊이 이제 각인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앞으로 5년간 벌어지는 거죠. 이웃나라 일본에서 1990 뭐 1, 2, 3년부터인가요? 99년까지인가요? 98년까지인가요?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야반도주하고 일가족 자살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본에서 벌어졌죠. 그러고 난 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웬만해서는 집 안 삽니다. 집을 되게 겁내야죠. 감가상각이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집을 투기의 대상이다,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사서 평생 살겠다, 오래오래 살겠다 뭐 이런 용도로는 살지만 집을 통해 가지고 재테크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일본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. 왜겠습니까? 부동산에 탐욕을 부렸다가 어떻게 몰락하고 망가지는지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걸 봤기 때문이죠. 그걸 이제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. 한국 부자가 되겠다, 자수성가하겠다, 알부자가 되겠다, 200억, 300억 벌겠다. 저런 욕심이, 저런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. 이게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, 건면하고 성실해야 되고 차분하게 살아야 됩니다. 삶은 재미없는 일상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. 삶은 되게 외롭고요. 되게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. 내 속의 얘기를 함부로 남에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나의 얘기를 털어놓지 않고 그냥 무던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. 절박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관심 보이는 사람은 어떤 놈들? 사기꾼들입니다. 간절하고 절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대략 그것보다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. 간절하고 조급하면요, 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 말에 혹해가지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정상적인 것들을 이제 놓치고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. 밀수꾼들이 사람들의 장기나 신장을 노립니다. 근데 그들이
뭐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있잖아요. 몰래 신장이나 장기를 빼냐고요? 아닙니다. 장기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. 얼마 해줄 거냐고. 왜냐? 그들이 궁지에 몰리고 또 몰려니까 신장도 팔고 콩팥도 팔고 파는 겁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인생은 여유로워야 된답니다. 인생을 길게 내다보고 여유롭게 살아보고 놀러갈 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유롭게 천천히 지내야지 좋은 거랍니다. 여유롭게 살면서 잘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.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잘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아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는 거고 더 보이는 거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. 아는 길도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. 여유를 부려야지 된답니다. 조급해하면 위험해질 수 있답니다. 나이를 들어도 온화한 미소를 가져야 됩니다. 타인에 대한 감사, 존경, 배려가 필요하죠. 그럼 감사함, 고마움 이런 게 있어야 안정적으로 살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주변 사람들과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기만의 이익, 욕심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요.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욕심 부리는 이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일을 거르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. 급하게 뭘 할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난다는 겁니다. 인생은 정말로 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노력이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. 근데 운만 추구할 수는 없고 노력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? 정부를요? 회사를요? 주변 사람들요? 기대기가 좀 어렵습니다. 스스로가 기댈 버팀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함부로 여행 바라지 않고 쉽게 뭔가를 기대려 하지 않고 차근차근 천천히 뭔가를 만들어가겠다, 축적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될 겁니다. 그렇게 지내야 삶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우리는요, 지금 사람들이 아주 더디게 천천히 주변 상황을 알아가고 있습니다.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. 그 심상치 않은 지금의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깨우시고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죠.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오늘도 초음파 검사한다고 25,000원, 우체국 가서 등기 보낸다고 하니까 3,400원,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28,000원을 썼어요.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.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되고 검사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는 건데, 안 드릴 수 없는 돈인데 생각보다 가만히 있어도 새어나가는 돈이 많더라는 겁니다. 정말로 의식하고 돈줄을 막으려고 애써야 겨우겨우 안전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. 가만히 눈 놓고 지내면요, 그냥 손에서 물 흐르듯이 돈이 다 새버린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요, 미래가 불안해지고 가족들의 삶이 우울해지는 겁니다.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. 좀 더 안전하게 여유롭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성실하게 일하고 잘 먹고 여유 가지고 천천히 아는 것도 돌아가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